얼마 전 지병으로 사망한 80대 아버지는 건물과 토지 등 50억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은 재혼한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전처가 낳은 딸 모두 4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는 5년 전 전 재산을 아내와 두 아들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아버지가 숨지자 이 아들은 유산을 모두 상속받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딸은 계모와 이복 동생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에 소를 제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유류분 재산을 통해 얻고 있는 매달 500만 원의 임대료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합니다. 부친의 유산을 되찾고자 이복 동생들과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는 50대의 딸은 유류분으로 건물 임대료 수익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얼마 전이었습니다. 숨진 아버지의 50억 유산을 놓고 이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족의 사연인데요. 이 자산가 아버지는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놨고 그 유언장 때문에 이제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아버지가 1년 전에 사망을 했고 사망 당시 80대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사연을 보낸 이 여성은 50대 여성인데 이 아버지의 전처, 그러니까 본처 첫 번째 아내의 딸이고요. 그 둘은 이혼을 하고 이 아버지는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총 3자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부인과의 첫 딸과 재혼한 여성의 두 아들. 근데 이후 남성이 사망하기 5년 전에 유언을 미리 써놓는데 유언장의 내용은 뭐냐면 전 재산을 현재 살고 있는 부인과 아이들에게 주는 건데 집과 토지는 현 부인에게 주고 건물은 두 아들에게 공동으로 상속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건물은 앞서 잠깐 설명 나왔습니다만 매월 5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입이 생깁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유언대로 재산이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를 알게 된 그 첫째 딸이 조금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본인도 자식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입장에서는 계모와 이복 동생을 찾아와서 나의 원래 상속분만큼 재산을 나눠달라 다시 말하면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복 동생이나 현재 처는 아버지의 유언장대로 했다, 못 주겠다라고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지금 사연을 들어보면 이 아버님은 그러니까 전처나 전처의 딸은 의미가 없었고 그러니까 다시 결혼한 재혼한 부인과 그 자식들 아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줬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그 전처의 딸에 대한 그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예, 그렇죠. 유언장에 쏙 빠진 거죠. 예. 이분이. 이제 사실 이분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는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차별했다는 겁니다. 본인과 동생들을 차별해갖고 어떤 형태냐면 본인한테는 등록금밖에 안 주고 나머지는 뭐 다른 돈은 전혀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동생들한테는 유학비, 사업자금 이런 걸 뭐 아낌없이 지원했다고 하니까 사실 이 딸의 서운함 이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 딸은 눈물이 쏙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차별되어 얼마나 서운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다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더라도 유리분을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리분 이제 신청을 한 상태였는데 근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건물이 하나 있고 거기에서 임대료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 그 유류분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 일체를 파악을 했겠죠. 그 파악을 해봤더니 그 유산 중에서 4층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4층 건물은 이복 동생들이 공동 상속을 해가지고 그거를 임대를 줘서 매달 500만 원씩의 수입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6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딸 되시는 분은 유류분 청구하는 과정에서 1년간 6천만 원 임대료 생기는 것도 유류분 그 몫으로 내 몫은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새어머니죠. 계모하고 이제 이복 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재산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건데 하나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류분 그리고 임대료에서 나오는 그 수익도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절대 줄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절대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부친의 유언장만 없었다라면 당연히 내가 받을 재산 돌려달라는 거고 딸 입장에서는 게다가 서운함을 넘어서 아마 한이었을 거예요.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이런 것과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가 아마 한으로 있을 텐데 재산까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건물도 사실은 유류분대로 했으면 나의 몫이 있으니까 지금 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1년 동안 받은 건물 임대료 6천만 원 정도에도 나의 몫이 있다. 그 부분도 좀 달라. 그리고 아까 집과
토지 이 부분에도 나의 몫이 있으니 그 부분을 달라라는 거고 일단 계모 입장에서는 꽤 오래전에 이혼을 했고 아버지가 살아생전 몇십 년 동안 심지어 돌아가신 직전까지 이들을 돌본 건 아버지를 돌본 건 우리 가족이니까 이 재산 상속 너무나 합당하다라는 거고 예. 건물을 상속받은 아들들 입장에서도 1년에 6천만 원 수익을 내가 얻긴 했습니다만 아버지가 평소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이런 자선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도 6천만 원을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그곳에 사용을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이익을 얻은 게 없으니 줄 게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장례 궁금증 정리해보죠. 자, 첫 번째, 지금이라도 제 몫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동안 부친 상가에서 받아왔던 임대 수익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인데 첫 번째부터 당연히 유류분 상속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유류분 청구를 했죠. 했는데 지금 계모가 네. 있고 그리고 동생들로 하면 본인이 원래 9분의 2의 상속분이 있습니다. 유류분은 자신의 상속분의 절반이기 때문에 9분의 1을 행사할 수 있고요. 아버지 재산이 대략 한 5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50억의 9분의 1을 유류분 청구를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는데 지금 그것은 정당한 권리인 거죠,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복 동생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이 유류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부정하고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소송 절차를 통해서 패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법적인 그런 결과는 좀 예견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또 하나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임대료 부분이거든요. 임대 수익을 나눠 받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법정에서 판사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쉽게 시청자들에게 설명하는 게 한 몇십 배, 몇백 배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간단하게 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누구를 상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네요.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권을 행사해서 유류분액이 계산됨에 있어서는 도대체 언제부터 권리자가 되는 것이냐, 이거는 상속 개시 당시라고 보면 돼요. 그럼 상속 개시는 언제냐?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소급해서 애초에 상속이 개시될 때, 즉 이제 아버지가 사망할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월세를 받았는데 이복 형제들이 그럼 그 중에 내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받아갈 수 있는 것이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 보통 이게 점유를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 건물을 이복 형제들이 또 점유를 하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어요. 이 과실이라는 게 과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돈을 받은 거죠. 네네, 임대 수익도 이 과실에 포함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무조건해서 다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이걸 반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복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돌려줄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나 일단 내가 다 가질 거야 라고 그걸 그렇게 알고 했다면 악의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납을 전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또 예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초에 이렇게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이 소송에서 지면 적어도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는 악의의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단계를 잘 나눠야 됩니다만 적어도 이 소송에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이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는 결국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적어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소유자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 공유자로 인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지금 임차인 그 세입자들에게 이제 차임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또 인정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그 손수호 변호사 열심히 설명했는데 제가 쉽게 정리 한번 할게요. 아니 유류분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점부터 그 재산 상속 관련된 부분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건물 임대료는 받을 수 있다. 딱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혹시라도 몰랐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해서 이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게 손수호 변호사의 설명인데 맞습니다. 판사님한테 설명하기 쉬운데
우리 시청자분한테 그 설명해 주세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복 동생과 그 어머니에게 네. 다 줬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서운하고 그동안 차별 대우 받은 것만으로도 눈물이 쏙 빠졌는데 유류분에 대한 부분 권리가 있고 그 네. 권리가 있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임대료도 당연히 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건으로 가죠.